구급차가 골목으로 진입하고 곧이어 경찰관도 현장에 투입됩니다. 한 식당 앞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소방과 경찰이 돌아다니며 현장을 수습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4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CPR 받으면서 나오신 분도 역시 저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에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장소가 일어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의 가맹점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3명은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갈등을 범행 동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 A씨는 찾아온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한 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가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한 가게에서요, 경찰에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칼에 찔렸다, 살려달라 라면서 112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여기 부상을 입고 쓰러진 3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4사람을 모두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요. 40대 남성 1명을 제외한 피해자 3명 모두 숨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흉기 난동 사건으로 지금 3명의 목숨이 지금 앗아갔어요. 지금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대체 하재근 평론가님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지금? 유일하게 사망하지 않은 40대 남성, 그 남성을 경찰이 지금 피의자로 보고 있는데 세상에. 그 남성도 지금 그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 경고에 따라서 신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허.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이 저 부상당한 사망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프랜차이즈 가게 가맹점 업주인데 네. 몇 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본사하고 갈등을 빚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로 찾아온 본사 관계자하고 인테리어 관계자들을 살해하고 자해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경찰이 확인해 주진 않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의 공식 브리핑이 없나 봐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경찰한테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근데 경찰은 현재 사업상의 갈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 네. 더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경찰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오늘 오전에 일어난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도 지금 초동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 언론에 브리핑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현장에 많은 MBN 비롯해서 많은 취재기자들이 가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최진년 변호사님. 보통 주변에 어떤 이 평소에 이 업주나 이런 어떤 상황 그래서 어떤 일이 최근에 있었을까 막 이런 건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런 내용을 좀 접했나 봐요.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탐문 수사, 탐문 조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지역에 있던 그런 가게 같으면은 평소에 주위에 있던 그 다른 상인들과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평소에 하소연이라든가 뭐 그랬겠죠. 소주 한잔 하면서 했던 얘기 이런 부분을 수사기관들도 유념해서 봐서 어떤 동기인가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동기 살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보낸지에 대한 동기를 물어서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동기에 따라 형의 정도도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은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살인 피의자가 스스로 몸을 해쳐가지고 지금 지금 병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금으로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해서 뭐 아직까지 어느 정도 어떤 그 자해를 했는지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현장 병원에 가서 조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아직까지 제가 언론을 봤을 때도 정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어떤 자해를 한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네. 경찰이 면밀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요. 아직은 경찰에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이 사건이 오늘 벌어진 사건, 오늘 오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 범행 경위,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느라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겠습니다만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추정컨대 지금 이런 경악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른바 우리가 전조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프랜차이즈, 지금 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40대, 지금 유일하게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은 채 발견된 이송된 사람이에요, 병원에. 이 사람이 평소에도 뭐 울분을 터뜨린다거나 이 프랜차이즈점 가맹 인테리어 뭐 어떤 이산에 대해서 이 울분을 표했다거나 불만 이걸 주변에 토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 한꺼번에 현장에서 지금 흉기 공격당한 사람이 3명이란 말이에요. 혹시 계획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둘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한 자리에 모여있는 시간대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획하에 사람들을 내 공간으로 유인한 후 살해했다라고 한다면 양형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또 단정할 수는 어렵고 그냥 사업상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왔고 그 당시에 이제 금전적인 갈등이나 여러 가지 사업상의 갈등을 이야기하다가 격분해서 현장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해 사건을 벌였다 하면 또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이 가해자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울분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했을 가능성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관련해서 여러 차례 좀 해악이나 협박이나 좀 여러 가지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식으로 협박을 한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어떻게 보면 분노 범죄라고 볼 여지가 있고 또 경제적인 이익과도 결부된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한 형이 불가피합니다. 피해자도 너무나 많고요. 네. 그리고 한 명이서 여러 명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압하기 쉽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네. 지금 남성 1명, 40대 남성 2명, 여성 1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압했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여기가 해당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프랜차이즈점 가게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일반 이 자영업 하시는 가게도 다 요즘은 CCTV가 곳곳에 있어요. 거의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그럼 보세요. 프랜차이즈점이라면 그 특성상 CCTV가 더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CCTV를 보면 당시 범행이 우발적인지, 물론 육성은 안 들린다 하더라도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통해서 그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노련한 경찰관으로서는 그 상황이 어떤지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흉기를 미리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숨기고 있다가 어떻게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평소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욱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면밀하게 그 동기를 계획 범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도 2012년부터 한 5년 정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했었는데 네. 이처럼 3명에 대한 살인이 이 정도가 있으면은 이런 것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을 가중하고 있고 네. 실제 2명 이상 사람을 살해하지 않으면은 사실 검찰이 사형 구형을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실체를 잘 밝혀야 될 부분이 네. 3명 정도를 살인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봤을 네. 때의 경우에 따라서 살인죄를 구형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실무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 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계획 범죄이냐 네. 우발적 범죄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름자가 될 것 같습니다.